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우상의 황혼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앞서서 달리고 있다고 목자로서 아니면 예외자로서 세 번째 경우는 탈주자일 것이다. 양심에 관한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좀 약간 쉬워 보이면서도 또 어렵습니다. 예, 의외로 이게 좀 파헤치다 보면은 조금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지렁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한번 살펴보실 분들은 일시정지해서 보시고요. 해설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부분. 예, 네가 앞서서 달리고 있다고. 예, 앞서서 달리고 있다. 이건 이제 위상에 대한 표현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근데 이제 일단 이걸 하나씩 볼게요. 예, 앞서 달리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에 앞서서 뭔가를 놓고 기준을 놓고서 거기에 앞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뭔가에 앞서 달리고 있는데 그 뭔가가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이거나 대중들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왜냐면은 네가 앞서 달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같이 달리기 경주를 하든 뭘 하든 이제 한 무리 안에서의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 대중들에 놓이게 될 거고, 이걸 다르게 풀어보면 대중에 앞서 달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중의 앞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대중의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랑 같아요. 또 그러니까 앞서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대중들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 대중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얘가 지금 앞에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과 뭔가 다른 상황에 있는 존재라는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너가 대중과 다르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다르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목자로서 다른 거야? 아니면은 예외자로서 다른 거야? 아니면은 뭐 탈주자로서 다른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양심에 관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얘기는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너가 대중과 다르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자로서 다른 거야? 근데 목자라는 게 뭘까요? 목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양을 치는 사람 말하죠. 결국 양을 친다는 거는 양의 무리를 이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목자로서 앞서 달리고 있다라는 말은 어떤 무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문제가 있는데 이 어떤 무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는 이제 대표이자 리더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중들 중에서 선출됐거나 어떤 권한을 가진 존재가 되는데 누가 어 누구한테 권한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로 가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이거나 인기 있거나 하는 인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대중적인 인물, 가장 대중, 우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무리의 정체성이나 무리의 바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중적인 인물이 이제 뽑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가 대중과 일반 대중과 다르다고 해서 이제 목자로서 다르냐라는 얘기는 너가 너무 대중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앞선 특권을 지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중적인 인물로서 너가 너무 대중적인 인물이고 대표성을 띠는 인물로서 대중과 다르냐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고 목자로서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볼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앞서서 달리고 있다고 또 질문이 나오죠. 원래는 없는데 제가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예외자로서 다르냐라고 하는데 예외자는 또 뭐냐? 이게 이제 이 문구, 이 글귀에 이제 그 열쇠를 쥐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냥 러프하게만 본다면 예외자는 지금 앞서 달리고 있죠. 지금 네가 앞서서 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예외자로서 달리는 거야 한다면은 결국에는 앞서 달리고 있는데 앞서 달릴 권한이 없어요. 얘가 권한이 없는데 뭔가 예외로서 앞서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외적인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로서 달리고 있다. 달릴 권한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앞서 달리는 게 허용된 존재란 얘긴데 어떤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했을 때 보면은 뛰어나서 그렇다. 예. 그러니까 네가 앞서 달리고 있다. 사람들 앞에 달리고 있다. 대표성을 누가 준 것도 아닌데 너가 앞서 달리고 있어? 권한이 없어. 그치만 너는 뛰어나다 보니까 대중들 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뛰어난 존재로서 그러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이 맞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서 이제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좀 길기는 한데 빨리 볼게요. 일단은 지금 안티크리스트 서문 3절에 나오는 건데 빨리 읽어볼게요. 오히려 어떤 유형의 인간이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살만한 가치를 지니며 미래를 좀 더 확신하는 자로서 사육되어야 하는지 원해져야 하는지다. 이게 이제 뭐 그 제기하는 문제래요. 자기가 제기하는 문제는 어떤 존재가 사육되어야 하는가, 원해져야 하는가, 이 문제를 제기한다 이거예요. 이 좀 더 가치 있는 유형은 이미 충분할 만큼 자주 존재했었다. 이 가치 있는 유형, 사육되어야 할 만큼 이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유형은 충분히 존재했었다. 그런데 행운이나 예외자로서였대요. 예외자. 그러니까 가치 있는 유형은 예외자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출난 가치를 지닌 존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외자라는 말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존재. 그래서 예외자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이거는 결국에는 뭐 이제 뛰어난 존재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또 이제 좀 그 앞서 목자 얘기와 관련된 게 나오는 게 이제 예외자, 이 예외자와 반대되는 유형, 그와 반대되는 유형이 원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 예외자를 두려워하니까 반대되는 유형이 원해진대요. 왜 예외자를 두려워할까요? 이게 왜 두려워하냐면 예외자는 지금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층이나 이런 존재들은 이런 예외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난 존재를 원하지 않는 거죠. 리더들은 나보다는 좀 뛰어나긴 한데 내가 컨트롤이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만 뛰어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예외자를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사육하게 되냐면은 가축, 군서동물, 병든 동물적 인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육을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가축이 나오죠. 가축이라는 거는 이제 양으로 본다면은 이 목자들이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목자라는 유형은 이 예외자를 두려워하는 유형이다. 목자는 가축을 사육하는데 예외자는 두려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은 뭐 기존 기득권층이나 뭐 이런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거는 안티크리스트 서문 3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외자에 대해서 나오는 게 핸델이나 그 다음에 로시니 같은 이제 그 뛰어난 예술가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우리는 최상의 경우에조차 겨우 예외자를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예외자가 이제 핸델이나 로시니 같은 존재다. 이 반시대적인 인간, 너무 뛰어난, 지금 시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뛰어난 인간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래서 예외자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 이런 그 위인 같은 존재들이다. 여기서 보면은 예외자는 위인,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보더라,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볼게요. 몇 개 있습니다. 즉 강자나 특권자들이 운 좋은 예외자들에게 불리할 것이다. 강자나 특권자들이나 운 좋은 예외자들에게 불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가져온 거는 약자가 계속 강자를 지배한다 라고 하면서 예외자가 소수이고, 그 얘기를 하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안 나왔네요. 지금 그 다음 구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외자는 그 약자와 다른 존재고, 약자는 이제 또 다수고 대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아무튼 예외자는 대중적이지 않은 인물이에요. 대중적이지 않은 인물이고, 아무튼 이 약자를 지배하는 자들이 이제 또 약자 중에 나오고, 그래서 예외자를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구절은 제가 잘못 따왔네요. 아무튼 잘못 따왔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안티크리스트 서문 57절에 나오는 건데요. 한마디로 직업이라는 총괄 개념은 전적으로 평균적 능력과 평균적 욕망과만 어울릴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예외자들에게 어울리지 않고 라고 합니다. 이제 예외자들은 평균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는 평균성 자체가 예외자들의 존재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첫 번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저번에 한번 키르케 얘기를 했었죠. 키르케. 네, 이제 이 평균성이라는 게 키르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외자들이 어떤 이 키르케를 통해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평균성 자체가 여기서 예외자들의 이제 요소다 했으니까 키르케 같은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 그래서 평균적이지 않은 존재로서 예외자를 말합니다. 평균적이지 않은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 뛰어난 인물을 말한다. 뭔가 시대를 앞서간 인물, 뛰어난 인물들 이런 거를 말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예외자로서 달리고 있다라는 거는 너가 뛰어난 존재로서 지금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볼게요. 네가 앞서서 달리고 있다고 탈주자로서 이 부분 이제 제가 바꿨는데 너가 탈주자로서 이제 앞서서 달리고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탈주자라는 게 경로를 이탈한 존재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 따라서 달리는 걸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한 존재, 포기해라 편하다, 그만해라, 그냥 대충 살아라, 열심히 뭐 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는 약간 좀 극단적 쾌락주의 뭐 아니면 방종 이쪽으로 가겠죠. 위에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목자가 이끄는 양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절제된 이런 행동 양식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지만 이 지금 그 탈주자로서의 이런 사람들은 뭐 범죄나 이런 걸로 갈 수는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탈주자를 언급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정리는 조금 한번 몰아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뭐 목자로서, 그 다음에 뛰어난 존재로서, 그 다음에 탈주자로서, 포기한 존재로서 지금 그 대중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양심에 관한 거라 그랬잖아요. 양심에 관한 거. 그래서 이 양심이란 단어하고 제가 풀이한 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 풀이가 잘못됐거나 이 양심이란 단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양심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conscience라고 해서 의식과 자각, 도덕을 양심을 말하기도 하지만 의식과 자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였지? 개비신이었네요. 까먹었네요. 아무튼 이 독일어 단어 이건 이제 영문 책에서 본 거고 이 독일어 책에서 본 건데 자각, 그 다음에 양심, 도덕 의식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구어라고 했던가 그래요. 보게 되면 개비준이 맞고 그 다음에 구식 표현으로 봤을 때 자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심에 관한 문제로서 해석을 해 나가게 된다면 양심에 관한 문제로서 해석을 해 나가게 된다면은 좀 애매할 수 있을 거예요. 애매할 수 있을 건데 예외자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외자라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 이 목자로서 그러냐 탈주자로서 그러냐라고 한다면 탈주자를 좀 긍정적인 의미로 봐서 탈주자가 더 양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예외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예외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니체가 썼냐라고 보게 되면 뛰어난 존재로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긍정적이라는 포인트는 여기에다 줬고 이 두 개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건데 하나는 부정적인 한 측면,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다른 측면을 나타내려고 썼다라고 생각을 해야 좀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외자를 중심으로 이제 뭔가 논리를 전개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 양심에 관한 첫 번째 문제라는 얘기를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각하는지에 대한 문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첫 번째 문제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너 자신을 알라 이 첫 번째 문제, 자기 자각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너 뭐야? 너가 남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너 자신을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 거야? 대중의 대표로서 자각하는 거야? 아니면은 대중과 남다른 고귀한 자로서 너를 인식하는 거야? 아니면 너를 패배자로서 인식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대답을 해봐라 이거죠.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대답을 해봐라. 이런 물음을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그러는 건데, 너가 남하고 다르다고 했다면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너가 말해봐. 이 얘기를 하는 구절이 지금 이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예, 어떻게 지금 괜찮게 보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약간 사담을 할게요. 저도 처음에는 지금 탈주자를 좀 긍정적인 의미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외자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미로서 뭔가 뛰어난 것의 의미로서 쓰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이 해석이 가장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고 싶은 얘기는, 38, 39, 40, 41절 다 했어요. 준비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업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오늘 일정이 꼬여버리긴 했는데,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약간 뭔가 스케줄이 꼬였다라는 점이 있고요. 아무튼 네, 이 문장은 결국에는 너는 과연 어떤 존재냐? 너는 지금 남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그냥 너 대중적인 인물인데 그냥 너무 좀 더 대중적인 느낌이냐? 아니면은 대중을 초월한 진짜 그 천재적인 그런 존재이냐? 이거 아파라. 예, 천재적인 그런 존재이냐라고 해서 예의자를 쓰는 거고, 아니면은 너 지금 그 남들처럼 열심히 살려고 안 하고 좀 포기한 채로 반포기한 채로 살아서 남들과 다르다고 하는 거냐? 그래서 너 자신 도대체 어떤 존재야? 너라는 애는 도대체 어떤 애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질문이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이런 존재들 중에 이 지금 언급된 것 중에서 예외자를 좀 찾고 싶어 하잖아요, 니체는 이제 이런 예외자를 좀 찾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좀 더 그 가치 있는 그런 존재를 파악하고 싶은 거죠. 가치 있는 존재를. 그래서 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맞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리더가 되고 싶어? 아니면은 넌 뛰어난 인물이 되고 싶어? 아니면은 포기한 존재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너가 남다르다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좀 파악해서 가치를 증명해봐. 너 가치를 제시해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약간 준비한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지 예, 좀 이 구절에 대해 단순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요. 조금 생각을 해보고 댓글로 좀 달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구절이지만 점점 뭔가 글의 길이가 많아지죠. 예,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풀이가 자꾸 요청이 된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문장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